그동안 썼다 벗었다 다소 번거롭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늘부터 전면 해제됐습니다. 해제 배경은 무엇이고 또 남은 방역 체계 과제들은 무엇인지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전에 코로나 상황을 조금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한 코로나 신규 확진자 3,000명대로 내려왔거든요.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다행히 감소하고 있고요. 예. 지난 동절기 유행이 꽤 오래 지속됐습니다. 10월 한 중순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속되다가 이제는 완료가 됐다고 보고요. 네. 2월 말 정도에는 완료가 됐다고 보고 이제 그걸 보면서 저희가 마스크 해제다고 갔는데 계약이 하나의 좀 변수였거든요. 계약을 하면서 일제히 마스크 의무가 없어졌으니까요, 학교에서는. 그런데 다행히도 계약에 한 여파가 아직까지는 잘 보이지 않아서 정말 네. 다행이고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날이 따뜻해지면서 지금 발생은 줄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당분간 이제 조금씩 유행은 아직까지 이 여름이 오기 전에는 당분간의 크고 작은 유행은 좀 올 수는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2달 전에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해제가 됐었고 2달 이후에 이렇게 대중교통에서도 이제 마스크 해제가 이제 된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난 동절기 유행이 길게는 됐지만 큰 타격 없이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다행이고 우리가 많이 걱정했던 그 고위험군들에서 큰 타격 없이 지금 이제 겨울을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는 고위험군만 조금 더 철저히 보호가 된다면 그를 제외한 일반인들은 좀 더 편안하게 일상으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네. 이제 착착 완화 전략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해제 의무화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혼잡한 시간대죠. 출퇴근 시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강하게 권고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혼잡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아침에 이제 지하철 타고 출근했는데요. 네. 한 30-40명 있는 중에 2분은 안 끼고 있더라고요, 안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만일 이제 버스를 타거나 어디를 탔는데 지나치게 사람이 너무 많다 하면은 출퇴근 시간이 아니더라도 네. 본인이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사실은 마스크를 껴주는 게 좋고요.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증상이 좀 있다든지 하면 또 타인을 위해서라도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좀 착용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네, 반면에 마스크 의무 해제 명단에서 일반 약국은 빠졌거든요. 근데 지하철역이나 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해제잖아요. 근데 일반 약국은 왜 의무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궁금하네요. 약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크게 두 층의 사람들이 갑니다. 하나는 네.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받으러 가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내 몸이 아프거나 가끔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사기 위해서 가죠.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처방을 받아서 나와서 그 약을 탈 사람이 아픈 사람이잖아요. 네. 그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감기든 독감이든 혹은 코로나든 등등으로 약을 써야 되고 그 약을 쓰는 분들은 남한테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만일 그런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고혈압, 당뇨, 콩팥병, 간장병 이런 분들은 약을 타러 갔는데 그분들은 약한 분들이에요. 네. 그러면 다른 분들에서 감염을 당할 수가 있겠죠. 물론 짧은 시간입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특히 약국이 조금 밀폐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얼마든지 감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약국에서도 네.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의무를 해제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일반 약국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병원이나 의료기관 그리고 입소형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감염 취약시설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병의원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사실은 아마 우리가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상당수가 아마 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병원에 늘 균이 많은 데니까요. 근데 이제 감염 취약시설까지 한 이유는 감염 취약시설은 전국적으로 한 14,000개 정도가 있고 네. 거기에
거소 중이거나 그다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70여만 명이 계십니다. 좀 많지 않은 숫자인데 거기는 예전에 우리 경험으로 봤듯이 집단 발병이 생기고 또 네. 많이 건강이 약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도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의무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네. 두 군데만 저희가 의무를 아직까지 남기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된 거 2년 5개월 만입니다. 시행 첫날에 오늘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직 찜찜하기도 하고 오늘 미세먼지도 많다고 해가지고 아직은 쓰고 있어요. 혼잡한 데서는 쓰는 거 아직 권고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출근길에 쓸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쓰고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쓰는 게 편한 것 같아서 썼습니다. 아직은 좀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 위생적인 거 아닐까요? 그런 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좀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벗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벗고 가야 된다는 거에 익숙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중교통 들어갈 때마다 이제 쓰고 벗었다 하는 게 불편했었는데 혼잡한 때 빼고는 그래도 뭐 한적할 때는 벗고 다닐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쓸 예정입니다. 미세먼지가 조금 벗고 다닐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찜찜하고 그런 게 계속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풀기보다는 적당히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좀 다른 사람들도 벗는 거를 좀 많이 보면은 저도 아마 안 쓰고 다니지 않을까. 네, 보신 것처럼 마스크를 착용하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저도 오늘 출근길에 대중교통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착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저렇게 의견이 나오는 거 저희가 알고 있었고 네. 사실은 이번에 마스크 의무를 추가로 해제하면서 저와 같은 여러 설문조사들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10명 중에 7명 혹은 8명이 나는 앞으로 정부의 조치에 상관없이 마스크 계속 쓸래. 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조금 안심하고 마스크 의무를 해제함으로 해서 이 마스크 때문에 많이 하는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뭐 이유를 들어보니까 감염 우려도 있었고 요즘 미세먼지가 말썽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를 자율에 맡기는 것은 뭐 민주국가에서는 당연히 자율에 맡겨야 되는데 그죠.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써주신다면 그만큼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덜 걸리게 될 것이고 네. 사실 우리가 미세먼지를 그동안 코로나 우리 3년 동안에 가장 제가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던 거는 미세먼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이 떨어지면서. 근데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다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는 한번 걸렸다가 앓고 나오면 끝이지만 미세먼지는요,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노출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네. 미세먼지도 발암 물질이거든요. 많이 오래 노출되면 폐암이 오고요. 그다음에 폐가 나빠지고 기관지가 나빠지고 좀 치매까지 오는 것은 이미 학문적으로 다 정립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말씀드리면 마스크 또 쓰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그냥 마스크를 이왕 이제 많은 습관이 됐으니까 마스크를 그냥 쓰는 습관을 쭉 가져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게 네. 아이들은 마스크 써서 많이 손해를 많이 받습니다만 사실은 성장도 저해가 됩니다. 미세먼지를 계속 마시면 아이들이 크질 않아요. 그것도 학문적으로 정립이 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한 날은 아이들한테도 마스크를 잠깐 쓰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권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쓰는 분위기긴 하지만 이제 날이 더워지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기침 예절 이런 거 지킬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제 마스크를 지금은 다 쓰지만 언젠가는 이제 벗을 거예요. 5, 6월이 되면 더워서 답답해서 네.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내가 기침을 할 때 또 남이 기침해서 나한테 들어올 때의 그 비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만 걱정하고 있지만 그 외에 결핵균이라든지 독감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흡기에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침예절이 매우 중요한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직도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면 기침할 때 그냥 콜록콜록 하시는 분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기침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콜록콜록. 네. 그러면 제 코와 입이 이 옷에 닿으면서 여기에서 바이러스가 여기 묻겠죠. 그러고는 조금 있으면 바이러스는 죽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침을 잠시 못 참고 허공에다 대고 하면요. 기침을 세게 하면 기본으로 2m, 아주 세게 하면 5m, 6m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내 몸에서 어떤 균이 나온다든지 하면은 그 균이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겠죠. 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발 기침하거나 할 때는 꼭 이렇게 재채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이런 교육하고 이런 캠페인이라도 벌어져서 네. 기침하는 예절이 훨씬 더 우리 선진 국민이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방금 전에 기침 예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습관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침 예절도 중요하고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손 씻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좀 씻으면 좋을까요? 손은요, 우리가 보통 손 이렇게 씻지 네.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등을 이렇게 밀어줘야 되고요. 손가락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손바닥도 해줘야 되고 등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손 씻기는 교육을 잘 해야 되는데 네.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를 씻으라고 돼 있죠. 이제 그것보다도 손을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씻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손가락까지 다 하는데 네. 이걸 갖다가 시연해 볼 수 있는 교육 도구가 있어요. 예, 그런 도구를 각 지자체별로 구입을 해서 네. 교육을 이렇게 순환 교육을 시키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네. 일부 지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특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아이들이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렇게 해서 실제로 형광물질을 묻혀서 그 교육 기구에다 갖다 대보면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잘 씻었나가 나오는 거죠. 네. 형광물질 손에 다 묻어 있는데 그거를 저렇게 씻고 그다음에 다시 기구에다 대보면은 형광물질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네. 아 나는 잘 씻었구나. 잘 안 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실제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훨씬 더 한층 더 올라간 선진 국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손 씻기 뷰박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손 씻기의 중요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더 확대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저부터도요, 30초 동안 씻으려면 지루해서 못 씻습니다. 맞아요. 근데 어릴 때 습관이 되면, 저 지금 아이들 하는 거 이제 그 나오는 거 보면 저렇게 습관이 되면 다음에는 짧게 하면 오히려 어색해서 못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든지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딱 저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린아이 때부터 철저히 저렇게 손을 씻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렇게 기침하는 네. 이 예절을 2개만 잘 한다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더라도 또 다른 감염병이 오더라도 손 씻기와 기침 예절만으로도 충분히 상당히 많은 감염과 감염의 전파를 예방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도 해제가 되면서 앞으로 남은 방역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방역 완화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정부에서는 이달 말에 추가 방역 완화안을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좀 담길까요? 이제 남은 거 크게 2가지죠.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마지막 마스크는 언제까지 의무화 시킬 겁니까? 라는 네. 거죠. 이제 의료기관이나 뭐 감염 취약시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격리 의무입니다. 지금은 걸리면은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됩니다. 네. 예, 대개 자가 격리를 하는데요. 이제 그 격리 기간을 좀 단축하거나 아예 의무가 아니라 권고 격리로 이제 바꾸는 게 남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에 대해서 아마 점차적으로 논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감염병 자문위원회도 네. 조만간에 관련해서 위원회를 열도록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역 완화가 되고 어느 정도 코로나 확진자도 수치가 내려가고 있지만 또 언제 우리가 일상을 빼앗길지는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중국에서는 서로 다른 오미크론 변이가 동시에 감염된 사례도 나왔는데 앞으로 재유행에 대해서 저희가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아직까지 오미크론이 끝난 게 아니고요. 네.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아직까지 해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얘기는 그 어디에선가 지구상 그 어디에선가 아직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 변이가 다행히 오미크론에서 지금 멈칫하고는 있지만 그 다음 변이로 대표되는 파이라는 변이가 언제 안 나오라는 확신을 우리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는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완전히 다 끝났다라고 선언할 수가 없고 중국 같은 데서 하위 변이 2개가 겹쳐져서 생긴다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자꾸 생기면 하위 변이끼리의 또 재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변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나라를 막론하고 각국의 과학자들이 다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공고히 했을 때에 변이를 빨리 알아차리고 거기에 맞는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제대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